안녕하세요. 메가존에서 일라스틱 프리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최재은입니다. 오늘 저의 발표 주제는 일라스틱 스택과 엑스팩의 기본 구성 및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먼저 일라스틱 제품의 전체 개요와 기본 구성을 소개해드리고 엘라스텍의 제품별 간략한 소개와 특성, 그리고 엑스팩의 특징과 활용 기능, 마지막으로 최근 릴리즈된 엘라스틱 6.3 버전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 엘라스틱 스택의 기본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라스틱의 기본 프로덕트 오버뷰 부분인데요. 엘라스틱을 조금이라도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주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림과 같이 엘라스틱은 크게 엘라스틱 스택과 엑스팩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택은 시각화 부분인 키바나와 데이터 저장, 검색, 분석을 담당하는 엘라스틱 서치, 그리고 데이터 수집 기능을 제공하는 로그스태시와 비츠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엘라스틱을 더욱 풍성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엑스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엑스팩은 보안, 알림, 모니터링, 그래프, 리포팅, 머신러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엘라스틱 확장 구성 부분입니다. 엘라스틱은 다양한 시스템 데이터를 비츠를 이용해 엘라스틱에 적재하거나 비츠의 데이터를 메시징 큐나 로그스태시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메시징 큐의 경우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나 데이터 유실을 염려할 경우 또는 다양한 소스 데이터의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그스태시도 퍼시스턴트 큐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큐 관리가 가능하지만 대규모의 큐 관리를 위해서 앞단에 메시징 큐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스태시는 뒤에서 소개를 좀 더 드리겠지만 다양한 인아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시징 큐에서나 또는 API, 데이터베이스 등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엘라스틱의 경우에 단일 노드로 구성이 가능하지만 노드를 분리하여 마스터, 인제스트, 데이터 노드로 구성이 가능하고 데이터 노드도 데이터의 활용 방안에 따라서 웜, 핫, 콜드 노드로 분리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엘라스틱에 저장된 데이터를 아카이빙의 용도나 다른 데이터와의 결합을 위해 빅데이터 클러스터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 ES 하둡 커넥터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커넥터는 다양한 하둡 에코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를 예를 들면 엑스터널 테이블로 구성해서 엘라스틱의 데이터를 조회하고 HDFS로 적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엘라스틱 권장 하드웨어 사양 부분인데요. 엘라스틱 스택 구성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최초 시스템 구성을 어떻게 할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고객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엘라스틱 스택을 최초 구성하기 위한 기본 하드웨어 구성 사양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데이터의 사이즈와 초당 처리 속도, 데이터의 적재량 등을 모두 감안해야 사양을 산정할 수 있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가 정답이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하드웨어 사양이 필요하시다고 하실 때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양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CPU 2에서 8코어, 메모리가 64GB 이상, SSD가 200GB 정도가 됩니다. 디스크는 무엇보다도 SSD를 반드시 공고드리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하드디스크에 적재하고 읽기 때문에 SSD 구성 없이는 속도 향상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서버 디스크는 레이드 제로로 구성하는 것이 디스크 속도 향상에 좋습니다. 무엇보다 엘라스틱의 경우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적재 보관하는지에 따라 하드디스크의 사이즈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처리하는 메모리의 사이즈가 달라져야 합니다. 로그스태시의 경우 데이터를 하드디스크에 적재하지 않기 때문에 디스크는 많이 구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퍼시스턴트 큐로 하드디스크를 이용하게 되면 저장 용량 또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드디스크는 큰 사이즈로 구성되지 않아도 됩니다. 엘라스틱서치의 경우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디스크 사이즈를 산정해야 하는데 메모리 대 하드디스크의 비율이 검색의 속도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서비스 되어야 하는 검색 엔진으로 엘라스틱을 구성할 경우 메모리 대 하드디스크 구성 비율을 1대16 정도로 구성하고 로그 적재 분석 용도로 구성할 경우에는 1대48에서 검색 속도가 많이 빠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1대96까지 구성도 가능합니다. 구성 비율에 따라서 속도의 차이가 많습니다. 비율에 대한 부분과 사이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러프하게 말씀드리는 사항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바나의 경우 디스크를 거의 활용하지 않고 메모리 사이즈가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벼운 스펙으로 구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펙에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엘라스틱 홈페이지의 디피니티브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엘라스틱 스택의 좀 더 상세한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라스틱 스택의 경량 데이터 수집기인 비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츠는 고랭이라는 언어로 만들어진 에이전트 프로그램입니다. 서버에 상주하면서 시스템 데이터, 매트릭, 패킷 이외에도 여러 유형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로그 스탯이 또는 엘라스틱 서치로 전송합니다. 비츠는 비츠 커뮤니티가 있어서 원하는 비츠가 없다면 직접 만들 수도 있어서 굉장히 개발자 친화적인 데이터 쉬퍼입니다. 자칫 서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에이전트형이다 보니까 소스 서버단의 부하를 걱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주 경량화되어 있다는 부분이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로그를 이미 포맷을 가지고 있어서 비츠만 구성하면 키바나 대시보드까지 한 번에 작업이 완료되는 부분도 아주 편리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비츠의 프로덕트 타입과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츠의 프로덕트 상세 내용입니다. 먼저 파일빗은 일반적인 로그 데이터 수집에 사용되고 데이터 전송 부하가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매트릭 빗인데요. 다양한 시스템 통계를 수집하고 전송하는 비츠입니다. 다음은 패킷 빗이 있는데요. 패킷 빗은 네트워크 프로토콜로 접근해서 사용자 액세스 패턴이나 추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빗은 잠깐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빗을 실행시킨 화면인데요. 일단 키바나 화면이 보이고 있고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인덱스 패턴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윈 로그 빗을 선택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고요. 전체 검색을 위해서 일단 제가 조건 걸었던 걸 없앴습니다. 그러면 전체 검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난 7일간의 데이터를 수집한 내용입니다. 지금 제 로컬에 설치를 해서 보이고 있는 화면이고요. 많은 빗 중에 윈도우 로그 빗을 한번 실행시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눅스 감사 데이터 수집을 위한 오딧 빗이 있고요. 서비스 동작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하트 빗이 있습니다. 다음은 비츠를 이용한 아키텍처인데요. 비츠는 각각 수집 데이터를 바로 엘라스틱 서치에 전달하는 구조의 구성도 가능하고 로그 스탯에 전달해서 일부 파싱을 수행한 후에 엘라스틱 서치로 전달하는 구조도 무방합니다. 비츠가 설치된 서버 대수가 많고 로컬 PC나 모바일 등에 대량으로 배포된 상태라면 비츠의 야물 파일을 통합관리 배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건 쉐프 또는 안시브를 이용하면 관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로그 스탯인데요. 이번 장에서는 다른 데이터 수집기인 로그 스탯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그 스탯은 다양한 플러그인을 지원하는 오픈소스 데이터 수집 엔진이고요. 200개가 넘는 플러그인이 있어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다양한 저장소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필터 기능이 있어서 데이터 전송 중 데이터를 구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시징 큐가 제공하는 각종 데이터 스트림을 통합하여 인아웃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연한 데이터 수집 및 전송이 가능합니다. 로그스태시가 AWS의 여러 서비스도 인아웃을 지원하고 있어서 서버 자원으로 AWS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ETL의 용도로 로그스태시를 사용하셔도 그 기능이 아주 훌륭합니다. 로그스태시에서 데이터 유입 시 특정 필드의 마스킹 처리가 가능해서 엘라스틱 유입 전에 민감 데이터나 보안 데이터 일부를 마스킹 처리해서 적재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다양한 로그스태시 플러그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스태시는 다양한 입출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클라우드 워치를 인하우스로 AWS 자원 모니터링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워치의 서버 지표 정보를 엘라스틱에 수집해서 알람 기능을 등록하면 장애 파악 또는 모니터링 용도로 아주 훌륭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성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메시징 큐인 카프카나 레디스 그리고 키네시스도 인아웃 플러그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JDBC 플러그인이나 S3 버켓 파일, 스트림 그리고 여러 종류의 파일 플러그인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웃풋도 아주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복잡한 아키텍처라 하더라도 로그스태시를 이용해서 구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비츠와 마찬가지로 커뮤니티가 운영되고 있어서 직접 목적에 맞는 플러그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로그스태시 플러그인은 루비로 코딩해서 젠 파일로 빌드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사이트 URL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장은 엘라스틱의 심장 엘라스틱 서치 소개 부분인데요. 엘라스틱 서치는 확장성이 뛰어난 오픈소스 검색 분석 엔진입니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인메모리 기반으로 검색, 분석, 이미 질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능과 강점이 있지만 특유의 빠른 검색 속도와 큐아나와 연계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는 강조할 만한 특징입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엘라스틱 서치의 기본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엘라스틱 서치를 이루는 용어들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엘라스틱 서치는 확장이 용이한 분산 시스템 구조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각각의 노드를 결합해서 클러스팅해서 구성이 가능합니다. 먼저 클러스터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노드를 포괄하는 통합 세균화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각각의 노드는 크게 마스터 노드와 데이터 노드로 분류할 수 있고 클러스터의 세균화 및 검색 기능에 할당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라스틱의 상세 구성 요소들인데요. 그 중에 인덱스, 타입, 다큐먼트, 필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즉 색인은 비슷한 특성의 문서 모음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 데이터를 하나의 색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상품 정보가 있다면 상품에 관한 인덱스를 추가로 구성해야 합니다. 색인의 작은 단위로 하나 이상의 유형을 정의하는 것이 타입이고 문서를 색인화할 수 있는 기본 정보 단위를 더큐먼트라고 합니다. 하나의 색인에 하나의 타입을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사실 점점 의미가 퇴색되고 있어서 곧 타입의 개념이 엘라스틱 7.0 버전부터 삭제될 예정입니다. 관련 상세 내용은 타입 부분의 참고 URL을 확인하시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인을 하면 한 그룹의 정보가 저장되는데 그 기본 단위가 다큐먼트이고 각각의 다큐먼트는 필드로 구성이 됩니다. 필드는 여러가지 타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점은 GeoIP를 지원해서 IP 정보를 지도에 매핑해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일라스틱 기본 구조의 마지막으로 일라스틱을 구성하시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샤드와 리플리카 부분입니다. 엘라스틱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인덱스를 샤드라는 조각으로 분할하게 되는데요. 샤드는 데이터의 수평 분할, 확장을 가능하게 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검색할 때 고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샤드는 프라이머리와 리플리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언제든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네트워크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든 샤드 노드가 오프라인 상태가 되거나 사라지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페일오버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엘라스틱서치에서는 색인의 샤드에 대해서 하나 이상의 복사본을 생성할 수 있는데 이를 리플리카 샤드, 줄여서 리플리카라고 합니다. 엘라스틱서치의 기본 인덱스 설정은 프라이머리 샤드가 5개이고 각각의 프라이머리 샤드에 대한 복제 개수가 1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색인이 생성된 다음 언제라도 리플리카의 수는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프라이머리 샤드 수는 사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데이터를 재적재해야 합니다. 다음은 엘라스틱 서치 노드 타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라스틱 서치에서 데이터를 적재하는 노드는 여러 형태로 분리 구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스터 노드는 클러스터 관리 노드로 클러스터의 상태 정보를 관리합니다. 마스터 노드 구성 시 스플릿 브레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운영 환경에서 마스터 노드는 후보 노드를 포함 최소 3개로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데이터 노드는 데이터의 입출력과 검색을 수행하는 데 할당됩니다. 인제스트 노드는 로그스탯의 필터와 같이 다양한 프로세스를 제공하면서 이를 조합해서 복잡한 데이터 가공 처리를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검색 요청이나 대량 색인 요청과 같은 요청에는 다른 데이터 노드에 보관된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집 단계에서 코디네이팅 노드는 각 데이터 노드의 결과를 단일 전역 결과 집합으로 생성합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노드는 엑스펙 머신러닝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노드이고 클러스터에 적어도 1개 이상의 머신러닝 노드가 존재해야 머신러닝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이 CPU 및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다른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전용 노드로 아키텍처를 구성합니다. 다음은 키바나인데요. 엘라스틱 스택 중 마지막으로 이제 키바나를 소개를 드립니다. 엘라스틱 스택의 얼굴인 키바나는 오픈소스 데이터 분석 도구로 첨부드린 키바나 대시보드에서 보듯이 여러 유형의 시각화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종 차트와 데이터 매트릭, 위치 정보 시각화 등이 있고 시계열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타임라이온 등이 있습니다. 특히 타임라이온은 쿼리문을 작성하듯 타임라이온이 제공하는 다양한 함수를 이용해서 원하는 시계열 시각화 자료 생성이 가능합니다. 타임라이온을 이용해서 다양한 시각화 작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타임라이온을 모두 쿼리로 구성해야 했지만 지금은 UI를 제공하고 있어서 더욱 편하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키바나의 대표적인 디스커버 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렉스틱 서치에 데이터가 수집되면 디스커버 페이지에서 선택한 색인 패턴과 일치하는 모든 문서를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문서는 테이블 및 제이슨 형태로 지원되고 원하는 필드의 추가, 삭제 및 필터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디스커버 내에서 어떤 데이터가 수집되었는지 또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임피커를 이용해서 특정 시점의 데이터를 확인 가능하고 쿼리바에서 쿼리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바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화면 구성은 첨부드린 화면과 같습니다. 다음은 키바나 소개의 마지막인 어그리게이션 부분입니다. 어그리게이션에는 버켓팅, 매트릭, 매트릭스, 파이프라인 등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특히 버켓팅은 문서의 기준과 연관되는 버켓을 빌드하는 어그리게이션이고 버켓팅을 이용하면 데이터 레인지를 지정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문서에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어그리게이션 부분이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데모를 준비했습니다. 데모를 미리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버켓팅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비주얼라이즈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그리게이션은 이렇게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버켓은 여기에 있습니다. 버켓은 말 그대로 데이터 레인지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제가 현재는 데이터 히스토그램으로 일단 어그리게이션을 했고, 그 필드는 타임 스탬프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윈도우 로그빗에서 왔던 로그들을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일주일치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 다 카운트가 된 게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그 오류가 난 것만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필터를 추가할 수가 있어서요. 필터에서 레벨이라는 그 필드를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시고 레벨이 지금은 위에 지정해 놓은 게 오류거든요. 만약에 경고로 바꾸고 세이브 하시면 필터가 하나 더 생깁니다. 그래서 필터가 하나 더 생긴 거에 대한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제 화면에 안 나온 거고요. 만약에 오류도 필터를 하지 않겠다면 이렇게 자료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게 그 어그리게이션의 버켓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엘라스틱 엑스팩 소개 부분입니다. 다음은 엘라스틱 엑스팩 소개 부분입니다. 엑스팩은 엘라스틱 스택 외에 추가 기능인 보안, 알림, 모니터링, 보고, 그래프 및 머신러닝 기능을 패킹한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엘라스틱 스택만으로도 원하는 목적의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지만 엑스팩을 추가 구성하시면 엘라스틱 스택의 활용 가치를 그 몇 배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엑스팩의 특징과 활용 기능들을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스팩 기능 중 시큐리티 보안 기능을 소개합니다. 보안 기능은 화면과 같이 가장 대표 기능은 사용자 로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포판에서는 키바나에 누구나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엑스팩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모든 데이터를 열람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인덱스, 도큐먼트, 필드 수준까지 열람을 제한하는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얼러팅 기능입니다. 얼러팅의 특징은 엘라스틱 스택에 데이터 변경이 있을 때마다 그 변경 사항을 식별할 수 있고 머신러닝 기능과 연동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상 징후를 알림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안성 로그, 예를 들어서 방화벽 로그를 수집하여 얼러팅 기능과 머신러닝 기능을 연동해서 사용한다면 예상치 못한 트래픽의 증가나 의심 가는 IP 액세스를 감지하고 이메일이나 슬랙 등으로 얼러팅을 할 수 있습니다. 얼러팅은 모니터링 중 쿼리 처리량이 예상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알람을 설정하는 등 화면에 나타난 각종 상황에 연계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추가 기능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니터링 부분인데요. 엘라스틱 엑스팩의 모니터링은 엘라스틱 스택의 상세 모니터링 용도입니다. 모니터링 항목으로는 클러스터, 노드, 인디시스, 그 다음에 키바나, 로그스탯이 여러 항목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특히 클러스터는 클러스터 모니터링에 따른 알람이 가능하고 노드는 흰 메모리, 여유 디스크 공간 등 엘라스틱 스택 운영 전반에 걸쳐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리포팅 부분인데요. 리포팅 기능은 거의 모든 시각화 데이터 자료에 대해서 리포팅 엑스포트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키바나의 대시보드 화면에서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 분석 자료를 CSV 또는 PDF 파일로 엑스포트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일정 및 이벤트 매트릭을 설정하면 보고서 요청에 대한 주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해당 담당자에게 보고서가 발송되도록 구성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로 그래프 기능입니다. 그래프는 시각화에서 말하는 표나 차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라는 특정 기능이 따로 존재하는데요. 그래프는 데이터 유사관계 파악,
API, UI 도구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데이터 관계 분석입니다. 데이터 간의 분산 쿼리를 실행해서 실시간 데이터 활용 및 대용량 인덱싱이 가능합니다. 그래프는 관계성을 기반으로 웹사이트 해킹 시도에 대한 행동 패턴을 분석할 수 있고 특정 상품 구매자의 선호도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데이터의 구조 및 연관성 순위를 가지고 유용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머신러닝 기능입니다. 최근에 일러스틱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머신러닝의 가장 큰 특징은 정상적인 데이터 유형을 학습해서 어떤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엘라스틱에서 머신러닝은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데이터의 트렌드와 주기성을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머신러닝의 활용 예인데요. 머신러닝 기능을 활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의 비정상적인 요청에 대한 원인 파악, 그리고 로그 메시지를 분류해서 특이하거나 비정상적인 유형의 메시지를 파악하고 식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안 로그 및 시스템 운영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을 찾아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라스틱 스택 6.3 버전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분입니다. 최근 엘라스틱 스택 6.3이 릴리즈 되었습니다. 첨부된 그림을 참고하시면 6.3 버전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는데요. 6.3 버전 이후 가장 큰 차이점은 엑스팩 코드가 퍼블릭 레파지토리로 분류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엑스팩의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엑스팩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약간 차이점이 있어서 아파치 2.0 플러스 엘라스틱 라이센스를 참고하시면 그 라이센스 부분은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잠시 후에 저희 영업 세션에서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영업 세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6.3 버전의 프리 베이직 라이센스를 화면에 첨부하였습니다. 6.3 버전을 설치하시면 엑스팩 부분 중 체크 표시한 부분은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해 보실 수 있고 시큐리티, 얼러팅, 머신러닝 그래프는 아쉽게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참고 URL을 확인하시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한글 형태소 분석기인 노리는 6.4 버전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엘라스틱에 대한 컨설팅과 기술 지원이 필요하시면 저희 메가존에 문의 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